한때는 단 한 그루만 심어도 3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비료도 필요 없고 농약도 쓰지 않으며 매년 15kg 이상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식물. 그런데 그 놀라운 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아로니아다. 많은 사람들이 아로니아라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다. 마트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광고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이 과일을 독성이 있는 식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 과일이 초크베리라는 영어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목이 메일 정도로 떫은 맛이 난다는 뜻의 이름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선입견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과일의 진짜 이름은 아로니아이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열쇠와도 같았다. 겨울철 사냥이 어려울 때 이 과일은 귀중한 영양 공급원 역할을 했다. 그들은 아로니아 열매를 말려서 고기와 섞어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 탄닌 성분은 육류의 산화를 막아주는 방부 효과를 제공했고 이 덕분에 겨울을 버틸 수 있었다. 아로니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술이었고 지혜였으며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발견된 생명의 열쇠였다. 지금은 거의 잊혀진 이 과일이 사실은 인류의 오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는 사실은 깊은 감동을 준다. 사람들은 이를 몰랐고 심지어 현대 산업 시스템은 이 과일을 애써 외면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진실에 다시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이름 하나로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있다. 아로니아도 그런 경우다. 이 과일은 원래 북아메리카에서 수천 년 동안 원주민에게 사랑받아온 생명의 열매였다. 하지만 유럽계 이주민이 이 과일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은 그 떫고 강한 맛에 얼굴을 찌푸렸다. 익숙했던 단맛과는 전혀 다른 낯선 느낌. 그들은 이 과일에 초크베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목이 막히는 열매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부터 이 과일은 단지 먹기 불편한 것, 기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낙인 찍혔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과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초크베리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기고 자연스레 이 과일을 기피하게 만든다. 과일에 대한 오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아로니아의 떫은 맛은 바로 폴리페놀과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물질이다. 단맛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실제로는 당뇨나 고혈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과일이다. 단지 이름이 잘못 붙었을 뿐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크베리라는 이름을 잊고 진짜 이름인 아로니아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름을 바꾸면 인식도 바뀐다. 인식이 바뀌면 기회도 달라진다. 이 작은 이름 하나가 이 과일의 존재를 감추고 건강한 삶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바로잡고 잊힌 가치를 되살려야 할 때다. 아로니아는 우리에게 그저 먹는 과일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이름이다. 우리가 이름 하나로 진실을 가려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원래 이 과일은 어떤 존재였을까? 아로니아가 단지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점은 그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수백 년 전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했던 북미의 원주민들은 이 작고 검붉은 열매에 생존의 해답을 찾았다. 사냥이 어려운 계절에는 고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채소나 과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아로니아는 달랐다. 이들은 아로니아 열매를 정성스럽게 말려 탄닌을 농축시키고 그것을 고기와 혼합해 보관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만든 저장식품은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도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다. 탄닌은 단순히 떫은 맛의 원인이 아니라 자연이 준 방부제였다. 이 성분은 고기의 산화를 막아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며
식량의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시켰다. 덕분에 공동체는 긴 겨울 동안에도 단백질과 영양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아로니아는 생명을 지켜주는 지혜의 식물이었다. 그들은 이 열매를 단순한 간식이 아닌 움직일 수 있는 약이라 불렀다. 얼어붙은 대지를 지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를 지나기 위해서는 이런 저장 기술이 필수였다. 그 속에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기술과 판단,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진 생존 전략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우리 조상들의 삶이 떠오른다. 감, 오미자, 산수유처럼 떫고 시지만 몸에 좋은 열매들을 조용히 다듬고 말리고 달여 마셨던 지혜가 있다. 아로니아 역시 그러한 전통과 맞닿아 있다. 잊혀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자연을 향한 존중과 생존의 기술이 바로 이 과일에 깃들어 있다. 이처럼 아로니아는 수백 년 전부터 생존의 열쇠로 활용되어 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치는 오랜 시간 동안 잊혀져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이 과일의 놀라운 잠재력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유럽의 식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극한의 기후에서도 살아남고 특별한 관리 없이도 풍성한 수확을 내는 이 식물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곧 아로니아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비타민 C,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었고, 특히 그 함량은 기존의 슈퍼푸드라 불리는 블루베리나 크랜베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 주도로 아로니아를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했고, 의료식품 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폴란드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아로니아의 효능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이어졌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에서도 일부 관찰되었다. 대구 한해대학교와 같은 국내 기관에서도 아로니아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건강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희망적인 메시지였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한때 생존을 위해 말려 저장하던 이 작은 열매가 지금은 현대 과학의 실험실에서 다시금 살리는 과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전통과 과학,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열매 안에서 조용히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과학이 아로니아의 가치를 다시 밝혀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작은 열매는 서서히 농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농촌에서도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외국에서 수입된 건강식품으로만 여겨지던 아로니아는 사실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식물이었다.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진안 같은 지역에서는 일찍이 몇몇 농부들이 이 열매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직접 키우기 시작했다. 아로니아는 강한 추위에도 견디며 뿌리가 깊어 가뭄에도 끄떡없고 해충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매년 봄이면 특별한 손질 없이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 농약도 비료도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농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다. 전라북도에서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중년 농부, 김영호 씨는 10여 년 전 처음으로 아로니아를 심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조차 그걸 누가 먹느냐고 반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열매의 진가가 드러났다. 김 씨는 아로니아를 직접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잘 자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작물은 드물죠. 라는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자연과도 잘 어울리는 아로니아는 한때 외래 식물이라는 오해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땅에서도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그렇게 아로니아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조용히 한국의 농촌에 스며든 아로니아는 겉보기엔 단순한 과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작물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주류 시스템에서 외면받았는지 알 수 있다. 아로니아는 현재의 산업 농업 구조와 맞지 않는 너무나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농업은 대부분 지속적인 투입에 기반을 둔 구조를 갖고 있다. 씨앗을 매년 새로 사야 하고 비료를 뿌려야 하며 해충을 막기 위한 농약 사용이 필수처럼 여겨진다. 이런 방식은 수확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농자재 회사나 유통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아로니아는 이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한 번만 심으면 30년 이상 자라고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해마다 수확이 가능하며 병충해에도 강해 농약을 거의 쓸 필요가 없다. 게다가 뿌리가 깊어 가뭄에도 강하기 때문에 관계 설비조차 최소한이면 충분하다. 이런 특성은 농민에게는 축복이지만 산업 구조에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이 작물은 지속적인 소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확량이 일정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관련 산업에는 수익을 줄 수 없다. 비료도 필요 없고 농약도 쓰지 않으며 기계 장비나 인력도 적게 든다면 그 어떤 기업도 이 작물에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수익성 없는 구조라는 말은 사실 이런 식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로니아는 그렇게 조용히 외면당했다. 산업 구조 안에서 이익을 만들지 못하는 작물은 아무리 건강에 좋고 환경에 이루어도 주류 시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었다. 그것은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짜놓은 시스템의 한계였다. 이처럼 산업 구조에 잘 맞지 않았던 아로니아는 또 다른 이유로도 외면을 받아왔다. 바로 그 맛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달콤함이다. 그러나 아로니아는 이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첫 입에 느껴지는 강한 떫은 맛과 혀를 조이는 듯한 텁텁함. 익숙하지 않은 이 맛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 맛없는 과일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 떫은 맛이야말로 이 과일의 진짜 가치다. 아로니아가 가진 강한 떫은 맛은 바로 탄닌과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모두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체내 염증을 완화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의 방패들이다. 사실 우리의 전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로부터 우리는 감, 오미자, 산수유처럼 떫고 독특한 맛의 열매들을 몸에 좋은 것으로 여겨왔다. 그것들을 말려 차로 끓이고 술로 담그고 때로는 꿀에 재워 섭취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다져왔다. 아로니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시 단맛을 주지는 않지만 꾸준히 마시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과일이다. 요즘은 아로니아를 그대로 먹기보다는 말려서 가루로 만들거나 배즙이나 유자청에 섞어 마시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리하고 적절히 조합하면 아로니아의 깊은 풍미와 건강 효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달콤함은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짜 치유는 때때로 쓴맛에서 시작된다. 아로니아는 우리에게 맛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입이 아닌 몸이 반응하는 맛, 그것이 진짜 자연의 맛이다. 입이 아닌 몸이 반응하는 맛, 그 조용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아로니아를 다시 심는 것이다. 단지 땅에 씨를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잊혀진 지혜를 삶 속에 되살리는 실천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기후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해마다 열매를 맺는 작물은 드물다. 아로니아는 극심한 추위도 견디고 가뭄에도 잘 버티며 병충해에도 강하다. 한 번 심으면 30년 가까이 거뜬히 자라며 해마다 우리에게 건강한 열매를 선물해준다. 복잡한 기술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다. 정성이 담긴 손 하나면 충분하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강원도와 전북의 몇몇 지역에서 이미 아로니아를 소규모로 키우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아로니아를 단지 건강식품으로만 보지 않는다. 차로 마시고 말려서 간식으로 나누며 손자 손녀에게 직접 수확한 열매를 보여주는 일상을 누린다. 그것은 단지 재배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회복이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초크베리라는 왜곡된 이름이 아니라 원래의 이름인 아로니아로 다시 불러야 한다. 이름은 존재를 지킨다. 올바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가치는 다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로니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낸 자연의 질서, 치유의 방식, 그리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상기시켜준다. 이 열매는 지금도 조용히 자라고 있다. 그 곁에 다가가 손을 내밀면 우리 삶도 다시 싹 틀 수 있다. 작지만 깊은 선택,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유산이 될 것이다.